돈을 끌어당기는 하나의 꿀팁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머니룰에 나온 것 중에서 제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단돈 10만원만 있어도 마치 1억 원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124페이지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10만원을 구해서 지갑에 항상 넣고 다닙니다.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 그 돈을 사용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살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나는 이 10만원으로 이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살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어. 자, 어떤 사람이 지금 경제 상황에서는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설명했죠. 만약에 그 10만원을 가지고 하루에 1000번을 마음속으로 사용을 했다면 그것은 1억 원을 진동으로 사용한 것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처럼 기분 좋은 일종의 긍정적인 초점 맞추기를 통해서 당신은 돈에 대한 진동의 균형점을 크게 변형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진동으로 돈 사용하기 과정은 당신의 돈에 대한 느낌을 바뀌게 합니다. 그에 따라서 당신의 끌어당김의 자력이 바뀝니다. 그러면 더 많은 돈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자, 방금 나온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풍요를 느끼고 싶다면은 지갑에다가 10만원을 넣고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10만원으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돈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쵸? 할 수 있는데 쓰지 말고 계속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만원으로 할 수 있는 1000가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마치 1억 원의 진동 주파수를 내보내는 것과 똑같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억 원을 갖고 있을 때만큼의 풍요로운 주파수를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더 큰 돈이 여러분에게 딸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 머니룰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기 전에도 예전에 그 지금 당장 롤렉스 시계를 사라 라는 책을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자주 써먹는 방법이에요. 저도 자주 써먹는 방법인데 이게 사실 현금이 꼭 지갑에 없어도 상관없어요. 요즘에는 왜냐하면은 이 시대는 2012년도니까 지갑보다는 약간 현금을 더 많이 쓰던 그런 시대지만 요즘에는 거의 다 지갑으로 긁잖아요. 카드로 긁기 때문에 카드에만 돈이 있어도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삼성페이를 가지고 내가 이만큼을 살 수 있어, 저만큼을 살 수 있어, 저것도 살 수 있어,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저는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시계를 이제 좋아하잖아요. 이제 시계에 취미가 있는데, 제가 이제 돈이 없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사고 싶은 시계를 막 찾아요. 하나를 정합니다. 하나 정한 다음에 제가 모든 돈을 끌어 모으면 살 수 있을 정도의 시계를 하나 딱 골라요. 그리고 그 시계를 살 것처럼 막 알아봅니다. 진짜 살 것처럼 다 정리를 해요. 어디서 사는 게 가장 싸고, 어디서 사면은 뭐 할인 얼마큼 받을 수 있고, 뭐 1년 지난 건 가격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A4 용지 한 8장 정도로 정리를 쫙 해요. 그걸 진짜 살 것처럼. 그러면은 제가 그 시계를 진짜 사지 않더라도 그 시계를 산 것처럼 풍요로운 마음이 느껴져요. 내가 이 정도로 비싼 시계를 벌써 산 것 같은 느낌? 이 방금 머니룰에서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 내가 이 정도는 살 수 있겠다 해서 마음속으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구매를 하는 생각만 해도 내가 이거를 살 수 있을 것처럼 풍요로움이 느껴집니다. 그걸 살 수 있을 때만큼의 풍요로움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나중에는 응용을 해갖고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대출을 하고 제가 이제 카드 할부를 하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현금을 합쳤을 때 총 나올 수 있는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치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최대치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런 차도 살 수 있고, 이런 시계도 살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네? 진짜 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구나, 나 지금 되게 풍요롭구나 라는 것을 해봤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더 큰 풍요가 따라옵니다. 네, 전달보다 수익이 2배 이상 올라가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정말 효과가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갑에도 현금을 넣고 있긴 해요. 현금을 제가 지갑에도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로 넣고 다니는데, 좀 쓰니까 중간중간 쓰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100만원 이상 넣고 다니는데,
그럴 때마다 한 번씩 꺼내서 돈을 이제 보면서 풍요로움을 느끼면서 내가 당장 현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느껴보고, 그런 식으로 이 머니룰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음속에서 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거죠. 그쵸? 마음속 구매. 그 마음속에서 난 이것도 샀고 저것도 샀고 저것도 샀어 하면서 여러 개를 살수록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풍요를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살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것, 구매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 금액의 단위가 작아도 돼요. 뭐 학생이라면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학생이라면은 뭐 5만원 3만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3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쫙 찾아보는 거예요. 옷 같은 것들 있잖아요. 저렴한 옷들, 3만원짜리 저렴한 옷들, 이런 것들을 한 벌이 아니라 여러 벌 막 보는 거예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난 이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살 수 있고 이것도 살 수 있어. 다 살 수 있는데 고민하는 거죠. 이 중에 뭐 살까? 네, 그러고 안 사도 됩니다. 그러고 안 사도 돼요. 그냥 풍요로움만 느끼고 그러고 접어두면 돼요.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의 주파수가 풍요의 주파수에 맞춰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보다 더 큰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들이 마련이 될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진동 주파수를 내보내느냐이다. 내가 지금 나 돈이 없어. 내가 지금 한 달에 한 1,000만 원만 벌면은 사람들한테 기부도 하고 주변 사람들 돕기도 하고 내가 사고 싶은 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할 텐데, 그렇게 풍요로움을 느낄 텐데 하는 것이 가장 큰 여러분들의 실수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지갑에 5만 원이나 있네? 이 5만 원 어디다 쓰지? 되게 귀한 돈인데 어디다 쓸까? 이 5만 원을, 그러니까 만 원은 슈퍼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잔뜩 사서 놀이터에 가서 그 놀고 있는 아이들한테 아이스크림을 선물로 줄까? 맛있게 먹고 놀라고? 아니면은 만 원은 뭐 인형을 사서 주변에 지나가는 애기들한테 선물로 줄까? 아니면은 지금 막 날씨가 더운데 시원한 음료수 사서, 날씨 덥진 않죠 지금은, 좀 따뜻한 음료수를 하나 사서 경비 아저씨한테 드릴까? 아니면은 맛있는 피자를 내가 2판 사갖고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맛있게 먹을까? 하면서 생각을 계속 뻗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사실 5만 원만 있어도. 그쵸? 그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선에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떠올리면은 진짜 마음속에서 풍요로움이 느껴집니다. 풍요로움이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네, 돈을 쓰지 않고도 돈을 버는 그런 방법인 거죠. 저축 합쳐서 가진 돈 전부를 가지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하면은 좋긴 해요. 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돈, 그러니까 뭐 저축이든 뭐 예금 들어놓은 거든 뭐 적금 들어놓은 거든 다 합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어차피 안 쓸 거니까요. 상관없어요. 네,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실제로 돈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그걸 진짜 살 수 있잖아요. 사실은 적금을 깨서든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속 깊은 곳으로 받아들여져요. 내가 진짜 이만큼 풍요롭구나. 이거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인 풍요를 느낄 수가 있어요. 실질적인 풍요. 막 나는 지금 억만장자야, 나는 막 어마어마한 부자야, 이런 식으로 거짓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한 달에 막 10억씩 벌고 있어, 이런 말 하면은 믿어집니까? 거부감만 들어요.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 결핍감, 이것만 더 심해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증폭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팔 수 있는 소유물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계도 많이 써먹어요. 그러니까 이 시계를 팔았을 때의 값어치랑 제가 갖고 있는 지금 현금 전체랑 그리고 카드 한도랑 다 합쳐갖고 이 정도를 다 합치면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네 하면은 어쨌든 할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제가 영혼까지 끌어모으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안 하면 돼요. 실제로 할 때도 있고, 실제로 할 때는 이제 그게 저한테 너무 큰 기쁨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면 하지만 웬만하면 잘 안 하죠. 돈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게 참으로 안 되더군요. 영원한 숙제일까요? 이런 생각조차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왜 이리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좀 이제 지금 하는 얘기랑 연결되니까 제가 지금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풍요로운 생각을 하냐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약간 근데 제 말을 100%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선에서 느끼라는 겁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선에서 돈이 아예 한 푼도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직장인이라면 월급을 받으면 최소한 100만원 이상은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선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선에서. 아니면 한두 달치, 두 달치 뭐 월급, 두 달치 월급으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생각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아껴서 두 달치 월급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최대한 아껴서 쓴다면은 두 달치 월급을 모아서 뭘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는 걸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경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한번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자주.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같은 물건을 살 때도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싸게 사야지 이런 비교를 하면서 사는 거는 풍요로움과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데 굳이 비싸게 살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더 싼 걸 계속 찾자니 풍요로움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해야지 더 풍요롭게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를 찾을 때 너무 오랫동안 찾는 건 사실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내 시간의 가치를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1시간에 20만원 혹은 100만원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은 알아보는데 시간이 1시간이 들 것 같다. 그러면은 금액 차이가 100만원 이하는 그냥 알아보지 않고 그냥 사는 거죠. 가서. 근데 내가 그게 아니라 내 1시간의 값어치는 한 만원이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한두 시간 열심히 알아보면은 한 10만원 싸게 살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런 거는 열심히 알아볼만 하죠. 그러니까 본인의 시간의 값어치를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만원 이하로 가격이 차이가 난다, 그거는 사실 안 알아봐요. 그거는 뭐 10분 이상 안 알아보고 그냥 대충 보고 그냥 바로 사거나 아니면 매장에 사거나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난다. 왜냐면은 그런 거는 그 10만원 때문에 20만원 때문에 제 정신적인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는 시간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라고 보는 거죠. 손해라고. 10만원, 한 50만원 밑에까지는 별로 깊게 생각을 안 하고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넘어가면은 차액이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많이 알아보죠. 많이 알아보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기준은 스스로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거든지 고민 없이 바로 살 수 있을 정도로 풍요로워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금 사서 쟁여놓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그 염따 가수 래퍼 염따님 있잖아요. 이제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염따라는 분이 3일 동안 20억을 벌었잖아요. 20억을. 근데 이제 그분이 돈을 쓰는 걸 보면은 항상 이제 일단 명품을 사고, 그리고 뭐 롤렉스 시계라든지 아니면 뭐 금 액세서리 이런 걸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저축을 안 한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저축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금이나 롤렉스 시계나 이런 것들은 다시 되팔았을 때 본인이 구입한 가격에 최소한 80% 이상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한 10%에서 한 20% 정도는 본인이 즐기는데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게, 본인이 항상 손목에도 막 비싼 금시계가 있고, 뭐 목에도 비싼 금목걸이가 있고, 뭐 치아에도 금으로 된 치아가 있고, 그런 걸 보면은 계속해서 풍요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물론 그것만으로 그분이 20억을 번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작용을 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보면서. 네, 그것 때문에 약간 막 뉴스 계속 나오고 해갖고 제가 봤는데 그런 게 크게 작용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본인이 번 거를 베푸는 그런 마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는 만큼, 베푸는 만큼 더 돌려받게 된다고 했는데, 또 염자님 보면은 본인이 많이 벌게 되면은 항상 주변 분들한테 꼭 나누더라고요, 그거를. 네, 그런 마음들이 반영이 돼서 더 큰 돈을 벌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